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장 개장 전에 약간은 이제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무래도 상호 관세를 앞두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해온솔루션의 유세벽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미국 증시가 간밤에 정말 요동을 쳤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시장의 좀 포인트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선은 지금 뭐 이제 T-1이라고 해서 지금 네. 많이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또 어떻게 말을 그러게요. 또 들었다 놨다 할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사실은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졸트 보고서 이렇게 구인구직 이러고 네. 나오면서 사실은 시장이 하방 압력을 좀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보인다. 이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관세 이슈에서 그 아무래도 이제 금리 네. 관련해가지고 약간 그 파월, 네. 연준한테 토스하는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겨주면서 정부가 연준한테? 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쭉 그 증시가 미국 지수가 쭉 올라왔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를 좀 보게 됐었을 때 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었죠. 저희 그 31일부터 시작됐었던 공매도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약간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을 키워주는 네. 그런 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매도 이슈 그리고 이제 정치권 이번 주에 얘기들. 결판 나죠? 네, 이번 금요일 날 이제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이렇게 될 것이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네. 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그건 결판의 뚜껑이 열려야 네. 해소가 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매도 관련해서는 그 약간의 패닉셀들도 나왔었는데 네. 어저께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대로 그 내려놨던 하락폭을 그대로 들어 올려버려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네. 오늘도 중요하겠지만 내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아무래도 이 여파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즉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말을 했었어요. 결국에 금리 낮출 거다. 그 이유는 국채. 금리를 떨궈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키워드를 인지를 하고 있다라면은 미국 증시가 아무리 요동을 치고 움직이더라도 지금은 뭐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다. 우리 중국 증시는 계속 잘 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 어저께 잘 나왔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의 테마적으로 아니면은 뭐 섹터별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4월이면은 네. 이제 또 실적 시즌이 시작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기업의 본연의 가치,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펀더멘탈을 좀 중요시 하는데 예. 모멘텀들보다는 지금 대외적인 악재들 이런 것들이 해소돼 가는 시점이고 그리고 4월은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았었습니다. 네. 통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저는 좀 낙관론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증시가 좀 변동성을 키우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말고 우선은 잠시 좀 포트폴리오 점검의 시간으로 그렇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에 공매도의 여파는 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희소식이거든요. 그렇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저는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잃을 게 없어요. 계속해서 안 좋은 악재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끝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펀더멘털에 그만큼 4월이기 때문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근거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는데 앞서서 오늘 굉장히 바쁜 게 여러 가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했던 종목들이 시장의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엔터 쪽에서 SM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제 관세 때문에 좀 골치 아프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엔터 쪽을 좀 보자라는 얘기와 함께 한알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언급을 해 주셨어요. 추가적으로 오늘 약간 눌리긴 했지만 상승세 이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이어가고 있는데 우선 지난 수요일 날 3월 26일 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지금 관세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 현대차 사건만 봐도 네. 메타플랜트 그 맞아요. 이후에 정의선 회장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트럼프는 정말 최고야 이러면서 너네는 관세 없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완전히 그 뒤통수 치는 거죠.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라고밖에 네.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뭐 지금 자동차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뭐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예. 지금 대표적으로 엔터 엔터. 관련해가지고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중국 한한령이 언제 해제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실적으로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무래도 DYU 편입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국 텐센트 뮤직 여기와 함께 진행하는 DYU 버블 이런 것들 중국 본토 서비스가 오픈이 된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1만 원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좀 내려왔습니다만 그때 그 10만 4천 원 정도의 가격대에 지금 조금 위에 상단에 위치하고 그쵸. 있는데 목표가를 12만 원 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아주 뭔가의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가는 방향성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지금 계속적으로 정배열 형상으로 계속 잘 그렇죠. 주가가 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만 한 98,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터 쪽에서는 SM에 대한 부분 AS를 도와드렸고요. 또 한편으로 또 봐야 될 것이 같은 맥락에서 좀 더 파생되는 부분인데 카지노 쪽이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해주셨었고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실적에 대한 중요성 여기에서도 일주 전에 이미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볼까요? 파라다이스도 사실은 지난주에 정말 이번 주도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난주에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만만치 않았죠. 앞으로 예상될 이벤트들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파라다이스도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그 정시 테마주처럼 상한가를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면 아니죠. 변동성을 키우는 이런 종목들은 아닙니다. 맞아요. 약간 그런 투기성 종목이랑은 좀 별개로 그냥 조용히 시장에서 소외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좀 떨어지는 예. 섹터는 맞아요. 지금 현재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 파라다이스도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 VIP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본 VIP 그리고 중국 VIP. 예. 카지노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렇죠. 진짜 효자 종목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와 관련해 해외 관광객 위주의 타겟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의 가격대가 좀 저렴한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12,000원 이상대로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때와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1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그때 1,3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1,300원이 지금 여기 밑에 이 정도 위치에 있었었는데 지금 21선으로 상향 조정해서 손절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가면서 손절가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꼼꼼하게 두 가지 종목도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키워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보면 될까요? 우선은 그 뉴스 기사들이 좀 계속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들만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어저께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오리온이 또 나왔더라고요. 오리온이 이번에 1조 괜찮나요? 대박을 터뜨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법인에서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벌써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네. 2월 12일 날 그리고 3월 19일 날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관심 키워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예상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네. 근거로 그리고 중국 법인이 수익성이 개선이 됐는데 개선이 됐습니다. 벌써 프리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러시아 법인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종식이 된다라면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러시아가 거기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네, 잘 그렇죠. 팔리고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가. 근데 오리온이 1조 대박을 터뜨렸다라는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잘 팔린 거야? 라고 나온 게 봤더니 있나요? 기존의 제품들 초코파이도 잘 팔렸는데 네. 근데 오감자가 그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 완전히 현지화를 거의 시켜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 자체를요? 네, 맛이라기보다 우리나라 파는 맛이랑 똑같지만 네. 그래도 이제 현지에 맞게끔 맞게끔. 이렇게 인원 배분도 이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좀 기업 운영을 잘하고 있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네. 그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많이 창출을 해내면서 내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됐었을 때 좀 기업이 돈을 잘 벌면은 주가가 빠질 이유는 전혀 없죠. 솔직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좀 약간 희석돼서 많이 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근데 식음료 섹터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내수 시장은 부진할 수 있겠지만 수출에서 잘하고 있고 해외 법인에서 이익을 계속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때 말했었던 벌써 목표가는 12만 원을 벌써 터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3만 원까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도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당장 뭔가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성격으로 정말 손이 근질근질하고 뭔가에 대체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13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으로는 한 11만 원 선으로 좀 이렇게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리 소문 없이 계속 물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오리온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긍정적인 걸 보셨습니까? 지금 어저께 수출입 데이터가 그렇죠. 나왔는데 네. 뭐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뭐 조선, 방산. 근데 조선, 방산을 항상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오다가 네.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가장 많이 될 수도 있는 섹터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네. 하기 때문에 그 타겟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회피하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좀 살짝 다른 데로 보자가 했는데 굉장히 또 잘 가고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하나그룹주를 비롯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수출입 데이터에서 자동차도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화장품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추천을 했었던 한국 콜마, 한국 화장품을 외국인 관광객 5명 중에 1명이 네. 화장품을 사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화장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수출입에서 굉장히 잘 나왔었고 우리가 내수 말고 우리는 거의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사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데 K뷰티가 다시 한번 또 힘을 좀 발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DM 업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한국콜마를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지난주와 마찬가지의 관점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지금 한 63,000원에서 64,000원 이 레인지 구간에서 좀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지금 65,000원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아무래도 탄력을 받고 좀 올라가려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탄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에는 연간 가이던스를 연내에 추가 상향할 가능성 이거를 좀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법인이 고성장 중인 유일한 ODM사라는 점 그런 점들 그리고 K뷰티 안에서도 선크림으로 맞아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근데 그 그거 말씀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선크림 열심히 발랐거든요. 네. 잘한다고. 저는 잘 안 바르고 있긴 하지만 근데 추세상으로도 지금 올라갔다가 네. 또 조정 줬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발판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보는 액션을 거죠. 취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 수급 현황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들을 좀 들어서 저는 이제 그 한국콜마라는 종목 다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뭐 다른 기타 화장품 종목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한국콜마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는 기존과 똑같이 7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5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사님께서 항상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크게 이제 요동치지 않고 한 종목을 쭉 이렇게 가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투자하기가 참 편하다. 이거 좋은 거 하나 딱 찾아놓으면 쭉 가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관심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비슷한 종목들만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섹터가 이제 방산이라던가 네. 조선이라던가 로봇 그리고 AI 키워드. 올해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좀 가지고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해지 개념으로 아까 뭐 SM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리온이라던가 예. 화장품을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자금들 그리고 기관 연기금의 자금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집중하고 있는 애들만 잘 10종목 정도만 추려놓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공략을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네.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고 어떻게 그 많은 종목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목민처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휴젤이라는 종목을 좀 고민을 하다가 네. 너무 심국경신을 하면서 너무 잘 가고 있더라고요. 높긴 하죠. 네. 네, 그리고 톡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미용 의료기기도 진짜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25년, 26년 계속 연간 성적표를 받아볼 때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클래시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쵸.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우선 가격적인 측면의 매력도 지금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그 2월 말에 크게 상승을 줬다가 네. 한번 쭉 조정의 시간을 지금 한 달여 가까이 줬는데 이제 이 박스 구간을 다시 한번 탈피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실적 시즌에 도래를 했고 네. 25년도 매출액이 3,55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807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좀 영업이익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제품 판매도 잘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을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좀 보면서 어저께 어떤 종목을 추천하면 좋을까 좀 봤었는데 네. 공장 가동률이 110% 이상으로 110이요? 나오고 네. 그러니까 풀 가동에서 야간 철에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없어서 못 파네요. 그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 뭐 아니면은 뭐 중동 시장 이런 데도 열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개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클래시스 하면은 뭐 슈링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렇죠. 볼류머 이런 여러 제품 라인업들이 있고 그 기기들이 지금 판매가 되면은 거기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소모품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 이제 1분기 때 팔아놨던 제품들 1, 2분기 때, 네. 3, 4분기 때는 그것이 더 올라오거든요. 소모품들이 계속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또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그 유럽 쪽에서 지금 이제 세계 최대 미용 의료기기 그 박람회가 열렸었는데 그것도 그런 게 있어요. 성공리에 또 마무리됐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기사들도 보면서 충분히 지금 현 박스 구간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네.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좀 오늘 마지막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슈링크 볼륨으로 전 세계 70개국을 공략 중이다. 세계 최대 규모 미용 안티에이징 의학학회 AMWC 모나코 2025 네. 성공리 마무리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의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로는 지금 2월 말일 그때 그 올라갔었던 7만 원대 가격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그 짧게 잡아서 55,000원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럼 중기적인 측면에서 또 괜찮은 건가요? 지금 가격을 딱 보면은 지금 짧아서 단기로 가는 건지.
저는 단기적으로 봐도 손절 라인만 지키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58,000원이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네네. 종가 기준으로 58,000원인데 55,000원으로 짧게 잡고 지금 대응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뭐 흔들리지 시장이 매크로적으로 흔들리거나 이런 그런 것들 말고 이 종목을 희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인가? 이게 잠깐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업 정보에서 보면은 네. 이제 뭐 여러 증권사의 HTS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실적표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보게 됐었을 때 지금 2020년도부터 지금 매출액이 30%, 40% 가까이 30% 계속 고성장 중인데 영업이익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 1,000억 원이 늘어납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500억 원 가까이 딱 진짜 고마진이군요. 네, 고마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네. 근데 25년도도 중요하겠지만 26년도 가이던스는 4,30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근거해서 네. 지금 추세 타고 지금 눌릴만 하면은 거기를 딛고 또 올라가고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클래시스 지금 형 구간 충분히 분할로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복잡할 때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을 선택하실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가볍게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오리온이 되겠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얘기하시면서 양호한 실적과 그리고 해외 법인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1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수출입 데이터 안에 많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K-뷰티와 관련해서 한국콜마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데요. 자, ODM 업체 좀 보자는 관점이시고요. 그리고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긍정적인 수급까지 보면서 목표가 74,000원, 손절가 62,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스 보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잘하고 있고요. 해외라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죠.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5,000원 제시합니다. 네, 이사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